화려한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코끝에 닿는 낯선 향과 피부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실크 감촉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주변은 마치 중세 유럽의 어느 왕실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금빛과 흰색 대리석으로 가득했고, 천장에는 섬세한 프레스코화와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떠올릴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과도한 호화로움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침대 옆 협탁 위를 스캔하듯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소리에 맞춰 방 안의 깊은 코너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벨벳 가운을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 스타일과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는 그가 이 성의 주인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서연 씨 드디어 깨어났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감각은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고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고 그 접촉은 그녀에게 불편한 위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한지혁입니다. 당신의 약혼자이고요.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은 심각한 자동차 사고로 의식을 잃었었어요. 기억이 조금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의사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그의 소나귀에는 소유욕과 통제하려는 의지가 맴돌았고 그것은 서연의 내면 깊은 곳에서 경보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의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지만 질문할 대상이 바로 이 남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호화로운 곳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지혁 씨, 저를 여기 혼자 있게 해주시겠어요? 제 상태를 조금 더 파악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잠시 놀란 듯 눈썹을 움직였으나 곧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결정에 존중을 표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방 안의 모든 물건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 벨을 누르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올 겁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세요. 당신은 지금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하니 안심해도 됩니다. 그는 마지막 말에 은근한 강조를 실었고 그것은 오히려 그녀에게 이 성이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한지혁이 문을 닫고 나간 후 서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움직임이 매우 효율적이고 조용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방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카메라나 비상구, 그리고 잠재적인 무기를 찾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아름답지만 마치 정교하게 제작된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가구는 무겁고 고정되어 있었으며 창문은 너무 높아 외부를 명확하게 볼 수 없었고 유리 자체도 방탄 처리된 것처럼 두꺼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장대에 앉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은 눈동자는 그녀가 단순히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훈련받은 전문가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는 그녀가 이 사고 이전에 상당한 압박감 속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마 부근에 희미한 흉터를 만져보았고
그 흉터는 아마도 사고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을 때 안에는 값비싼 보석류와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꺼내 사진 속의 얼굴과 거울 속의 얼굴을 대조해보았고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유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알았지만 이름 석자가 그녀에게 어떠한 감정적 연결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는 있었지만 그 정보들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권과 함께 들어있는 명함을 발견했고 거기에는 에이펙스 그룹 전략 기획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펙스 그룹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잠시 날카로운 통증이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복잡한 차트와 수많은 숫자가 난무하는 회의실 풍경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었으며 전략기획이사라는 직함이 거대한 권력과 엄청난 책임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현재 상황은 아마도 그 직함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명함을 다시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안을 열어보았고 그곳에는 세련되고 값비싼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전부 명품 브랜드였지만 대부분은 정장이나 단정한 드레스였고 그녀가 평소에도 매우 전문적이고 격식을 갖춘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옷들을 살펴보던 그녀는 한 코트의 안주머니에서 미세한 돌기를 발견했고 그것을 찢어보니 작은 전자기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녹음기였거나 아니면 그녀의 통신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서연은 한지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가 그녀를 왜 여기에 가두어 두는지에 대한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자라는 그의 주장은 그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그녀의 회사나 재산을 통제하기 위한 쉬운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본능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절대 그에게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아름다운 성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간주하고 게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욕실로 향했고 그곳의 모든 것이 사치스러웠지만 서연의 눈에는 오직 유용성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 아래에 캐비닛을 열어보았고 평범한 세면 도구들 사이에서 작은 응급 약품 키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키트에는 기본적인 진통제와 소독약이 있었는데 서연은 그 약품들이 자신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은밀하게 보충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조용히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몸에는 여러 개의 오래된 흉터가 있었는데 이는 평범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부 근처에 가느다란 칼자국과 팔뚝에 둥근 화상 자국은 그녀가 과거에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들을 겪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몸은 그 모든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무릎에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듯 단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고 이는 한지혁이 말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상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정신을 맑게 했고 물의 흐름 속에서 주변 소리를 예민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가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순찰 패턴이었고 그녀에게 이 성의 경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목욕을 마치고 가장 편안해 보이는 흰색 면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고 자신의 얼굴의 일부러 약간의 피로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지혁이 말한 대로 그녀는 배를 눌렀고 잠시 후 집사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 사모님?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무감각했고 서연은 이 남자가 한지혁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임을 간파했습니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약혼자분께 저녁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방에 있는 모든 시계와 달력을 현재 날짜와 시간으로 맞춰주세요. 제가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그녀가 시간을 통제하려는 시도였고, 동시에 집사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행위였습니다. 집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이는 한지혁이 이미 그녀의 사소한 요구사항까지도 처리하도록 지시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그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서연은 침대에 다시 앉았고, 겉으로는 불안해하는 환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이 그녀에게 제공할 저녁, 식사에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발견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녀를 유서연으로 만들었던 능력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유리 감옥을 무너뜨릴 기회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유서연은 방금 들어온 저녁 식사 트레이를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은빛돔 아래에 덮인 고급 요리들이 놓여 있었는데, 섬세한 장식과 완벽한 플레이팅은 이 성안의 모든 것이 철저한 통제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기 전에 모든 접시와 컵의 밑면 그리고 뚜껑 안쪽까지 미세하게 검사했습니다. 그녀는 독극물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작은 녹음 장치나 추적 장치 같은 것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음식에 손을 댔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한지혁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맞은편에 있는 호화로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으며, 마치 그녀가 이제 안전하게 자신의 통제 안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나요, 서연 씨?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프랑스 남부 스타일로 준비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당신은 미식가였고, 특히 이 저택의 셰프 요리를 최고로 쳤었죠.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서연은 그가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공백 상태예요. 그녀는 일부러 씁쓸한 표정을 지어 그에게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혁 씨가 말해준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 저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제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약혼 사진이나 저희가 함께 살았던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그녀의 요구는 합리적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준비 상태와 그가 숨기고 있는 정보의 깊이를 시험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한지혁은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웃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록, 우리의 약혼 서류와 공동 계좌 기록들은 사고 직후 당신의 회사를 견제하려는 세력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당신은 에이펙스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고 당신의 부재를 틈타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상어들이 많아요. 제가 당신을 이 성에 격리시킨 이유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녀의 기억 상실을 악용해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려는 완벽한 변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 완벽하고 논리적이어서 서연은 그가 이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명함에서 얻은 에이펙스 그룹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그녀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자신을 믿을 만한 수호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지혁이 언급한 안전과 보호라는 단어들은 서연에게 이 성이 유리감옥이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변의 작은 소리들을 놓치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한 지역이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 그의 발이 바닥에 닿는 각도, 그리고 그가 와인잔을 돌리는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이 모든 사소한 움직임들은 그가 자신을 주인이자 통제자로 여기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비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무력하고 기억 없는 희생자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 아니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나요? 서연은 그의 대답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물론 이성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에이펙스의 그림자라고 불렀죠. 당신은 타의 추종을 불어 하는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복잡한 거래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동시에 사업 파트너로서도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몰두했고 저는 그런 당신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한지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가 말한 그림자라는 단어와 목표 달성이라는 표현은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에이펙스의 그림자. 그 단어는 그녀가 겪었던 위험천만한 상황들과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을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 아마도 기업 스파이전이나 위험한 인수합병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척하며 한지혁의 감시가 느슨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사를 마무리한 후 피곤하네요. 오늘은 이만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한지혁이 떠난 후 서연은 그녀의 유리감옥의 법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성의 구조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물건의 위치를 기억했고 가구의 아주 미세한 변동이라도 감지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창틀의 견고함과 틈새의 깊이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있는지 탐색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색의 트레이닝복을 선택했고 운동화 대신 얇고 부드러운 실내화를 신어 발소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이성을 탐색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지혁이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안전은 그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조심스럽게 물컵을 세워두었고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오려 하면 경고음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어 그녀의 움직임을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아까 들었던 순찰 패턴을 기억하며 움직였습니다. 경비원이 그녀의 방이 있는 층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순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7분 42초였습니다. 이 시간 간격은 그녀에게 잠시 동안의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걸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1층에 있는 거대한 서재였습니다. 한지혁은 모든 중요한 문서가 옮겨졌다고 주장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큰 사업을 통제하면서 핵심 정보의 전부를 한 곳에 보관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는 대신 서재 위층에 위치한 작은 발코니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조용히 타고 내려갔고 그녀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민첩하여 기억을 잃은 사람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책꽂이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문학작품이나 고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책의 배열과는 달리 특정한 순서나 패턴으로 놓여있는 책들을 찾았고
그것들은 숨겨진 문이나 금고로 연결되는 스위치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들을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중 한 책꽂이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책꽂이 뒤에 비밀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대신 휴대폰의 화면 불빛을 이용해 책꽂이 구석에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틈은 너무 미세하여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꽂이 옆에 놓인 고대 그리스 조각상의 받침대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고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책꽂이가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그 안으로 몸을 숨겼고 다시 책꽂이를 닫았습니다. 비밀 공간 안은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상대로 금고와 각종 서류, 캐비닛이 놓여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한 지역의 진짜 의도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캐비닛을 열기 위해 도구를 찾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필요한 도구가 있을 만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장 구석에 숨겨져 있던 작은 장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공간에 들어선 유서연은 작은 장비 상자에서 얇은 금속 도구 세트를 꺼냈고 그녀의 손은 마치 수년간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능숙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의 근육과 신경은 예전의 숙련된 기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견고해 보이는 캐비닛 앞에 섰고 숨소리마저 멈춘 채 잠금 장치에 도구를 밀어 넣었습니다. 달칵하는 정교한 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캐비닛 문이 열렸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유서연의 과거 신상 정보와 관련된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이펙스 그룹의 내부 보고서와 인수합병 관련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문서들은 한 지역이 그녀를 약혼자로서 보호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의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섀도우키라고 명명된 파일에는 유서연의 역할과 그녀가 소유한 핵심 기술, 특허의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충격과 함께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 에이펙스 그룹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를 쥔 존재였으며 그녀의 기억 상실은 한 지역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지역이 유서연의 부재를 이용해 에이펙스의 주식을 조작하고 경쟁사에 중요한 정보를 넘기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에이펙스 복귀를 영원히 막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문서들을 정리하던 서연은 금고를 발견했고 금고는 전자식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구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대신 비밀번호를 유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한 지역이 자신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가장 뻔하고 오만한 숫자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생일이나 약혼 날짜 같은 낭만적인 번호 대신 그녀는 한 지역의 회사 설립일이나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최초의 성공작과 관련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 만에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그녀의 진짜 여권과 함께 사고,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옷까지, 그리고 그녀의 전용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지만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조심스럽게 분리되어 방수 포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가 바로 그녀의 진짜 과거 사고의 전말, 그리고 한 지역의 모든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라고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를 안전하게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캐비닛과 금고를 다시 닫고 책꽂이를 원상 복구하려던 순간
서재 문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벽에 납작하게 몸을 붙였고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발소리는 그녀의 방을 순찰하던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느리고 더 조심스러우며 매우 전문적인 사냥꾼의 발소리였습니다. 한지혁이 그녀의 탈출 시도를 감지하고 누군가를 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아직 이 성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는 약점을 깨달았고 정면 대결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책꽂이를 완전히 닫는 대신 미세하게 열어둔 채 그림자처럼 서재 안쪽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몸에서 풍기는 긴장감과 훈련된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숨어있는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그녀를 찾기 위해 주변을 스캔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서연은 숨어있던 곳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며 그의 턱에 정확하게 오른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으며 기억을 잃은 여성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훈련된 몸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단하군, 기억을 잃었다는 게 다 연기는 아니었나 보네. 아니면 당신의 몸이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건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여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한지혁이 고용한 특수요원이나 암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뒤쪽으로 물러나 탈출할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달려왔고 서연은 테이블 위로 몸을 날려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싸웠던 모든 기억이 마치 비디오처럼 머릿속에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떨어지는 샹들리에의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고 순식간에 그의 눈을 향해 날렸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놀란 남자가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자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창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음을 내어 다른 경비원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남자는 그녀의 뒤를 쫓아왔고 그들의 몸싸움은 서재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의 격투 끝에 남자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서 권총을 빼앗아 들었고 그것을 그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누가 널 보냈지? 한지혁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보낸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강하군. 하지만 이건 단지 테스트일 뿐이야. 당신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지혁 회장님이 궁금해 하셨지. 그는 그녀의 힘과 기술을 확인하는 것이 이 만남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말은 서연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한지혁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회복 속도와 능력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제거하기 전에 그녀의 기술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남자를 의자에 단단히 결박했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후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와 서류를 이미 확보했고 이제 한지혁에게 자신의 회복 상태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방 안의 물컵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재했던 동안 아무도 그녀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서연은 확보한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성 안에 어느 곳에 있을 법한 고성능 컴퓨터나 통신 장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약하고 기억 없는 약혼녀라는 가면을 더욱 완벽하게 써야 했습니다. 한지혁과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점은 그가 그녀를 계속해서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유서연은 자신이 돌아온 방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서재에서의 격투는 그녀의 육체적 능력은 회복되었음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한지혁에게 그녀의 경계심을 노출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몸을 씻고 상처를 소독하면서도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한지혁의 설계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 그리고 그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의 크기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한지혁이 태연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피로와 함께 밤샘 작업의 흔적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그 동작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된 애정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푹 잤어요. 당신의 평안한 모습을 보니 이제야 제 마음이 놓입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나약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해요. 지혁 씨가 제게 해준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녀는 한지혁이 가장 취약해지는 지점, 즉 그의 오만한 자아를 겨냥했습니다. 제 회사인 에이펙스 그룹대에서 말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제 부재가 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한지혁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어깨를 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에이펙스의 심장이었어요. 당신의 전략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모든 주요 거래는 당신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죠.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당신이 회복하는 동안 제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한은 저에게 위임되었고 저는 당신의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가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통제권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확보한 문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재를 이용해 회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그의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제 부재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있을 텐데 지혁 씨는 너무 평온해 보이네요. 에이펙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제 사고 이후 폭락했을 텐데요.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지혁의 미소가 잠시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기억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금융시장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주가는 예상대로 약간의 충격이 있었지만 제가 즉시 개입하여 안정화시켰습니다. 당신의 경영 철학을 따라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펼쳤고 현재는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능숙하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그의 방어적인 자세와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에서 거짓말을 포착했습니다. 세로연은 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가 숨기고 있는 계획의 전체 그림을 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혁은 단순히 에이펙스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명성을 이용해 회사를 인수하고 이후 자신의 경쟁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넘겨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이펙스의 기술과 시장 점유율을 흡수하고 유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영원히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제를 전환하며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즉 그의 보호 역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혁 씨, 제가 입었던 사고는 정말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였나요? 에이펙스의 그림자라고 불릴 정도라면 저를 노리는 적들이 많았을 텐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는 제 몸의 상처들을 볼 때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위선을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한지혁은 능숙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하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구속되었고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경비원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저의 배려입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저는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는 그녀가 외부와 접촉할 수 없도록 경찰 조사와 사건 종결에 대한 거짓 정보를 주입했습니다. 소호연은 그의 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 그들은 이미 그녀의 사망이나 심각한 식물인간 상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지혁은 그녀가 살아있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경찰 조사 자체를 조작했거나 그녀의 신분을 완전히 위조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이 너무나 오만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가 그녀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혁 씨를 믿어요. 서연은 나지막이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실로 의지하는 듯 연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불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도 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제가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다면 그들이 지혁 씨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공식적인 회사 서류나 회의 기록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서명해야 할 중요한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서연의 두 번째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그녀가 회사 일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상을 주어 그가 그녀에게 접근 가능한 회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녀는 그 정보들 속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한지혁은 그녀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이내 승낙했습니다. 당신은 역시 에이펙스의 그림자답군요. 회복 중에도 회사를 생각하다니.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서연 씨. 모든 결정은 저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의 승낙 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지만 그는 이미 서연의 덫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회복된 지능을 과소평가하고 그녀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혁이 방을 나간 후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지혁의 설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이자 약혼자로 포장하여 모든 죄를 덮으려 했고 그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에이펙스라는 거대한 먹이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기술과 본능, 그리고 서재에서 얻은 결정적인 증거들은 그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 그가 가져올 서류들 속에서 탈출과 방역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 유리 감옥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공의를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소연은 완벽하게 계산된 모습으로 한지혁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채였고 눈빛에는 여전히 미약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외적으로는 회복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나약하다는 인상을 주어 한지혁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도의 연기였습니다. 한지혁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그녀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 역시 당신은 쉬고 있을 때보다 일에 집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서명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경영 보고서와 회계 승인 문서들이에요. 당신의 복귀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수십 장의 종이를 꺼냈지만 서연은 그가 그녀의 시선을 유도하려 하는 그 종이들보다 그 서류 가방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방 안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장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집어들고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재무제표와 법률 용어들을 빠르게 이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뇌는 여전히 정보를 분석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개의 항목들 중에서 한지혁이 그녀의 권한을 이용해 에이펙스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를 숨긴 작은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지혁 씨, 이 부분이 이상해요. 서연은 손가락으로 페이지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소규모 자회사 매각건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에이펙스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혹시 에이펙스 내부에서 이 거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이는 한지혁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지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기억을 잃어 잠시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회사는 더 이상 우리의 핵심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서연 씨의 부재 중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한 사안입니다. 모든 이사회 승인을 거쳤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기억하는 에이펙스는 이미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방어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대답에 만족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가 그녀의 경영 감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슬쩍 서류 가방 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가방의 측면 주머니를 만졌고 그곳에서 얇고 차가운 금속 조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예상대로 암호화된 통신장치이거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USB 드라이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지혁은 그녀가 서류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작은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한 번 하고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요청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유도했습니다. 잠시 머리가 어지럽네요. 와인 한 잔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 예전 습관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와인 맛을 보면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한지혁은 그녀의 요구에 기꺼이 응했고 그녀를 혼자 남겨둔 채 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지 감정적인 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짧은 틈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지혁이 문을 닫자마자 서연은 재빨리 서류 가방으로 달려가 측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상대로 펜 모양의 USB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드레스 안쪽 주머니에 재빨리 숨기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메모리 카드와 USB 드라이브라는 두 개의 중요한 열쇠를 확보했습니다. 한지혁이 와인잔을 들고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침대에 다시 기대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혁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혁 씨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는다고 했지만 저는 제 비서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업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확인해야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비서의 이름이 뭐였죠? 한지혁은 이 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의 비서는 분명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한지혁의 거짓말을 쉽게 폭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당신의 비서는 사고 직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현재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른팔이었던 이민호 전략팀장이 당신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연락하면 당신의 상황을 악용하려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약점을 노출할 수 있으니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민호. 그 이름은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번쩍이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헌신적이고 뛰어난 분석가, 그리고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젊은 팀장. 비록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 자체에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한지혁의 반대를 듣는 척하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이민호 팀장에게 연락해서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제 부재가 초래할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제 휴대폰은 어디에 있죠? 서연은 그의 반응을 살폈고 한지혁은 더 이상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회사 보호라는 명분에 이루어졌고 이는 그의 논리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감시에 아주 짧게만 통화하세요. 제가 이민호 팀장에게 이 성의 보안이 완벽하다는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한지혁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통화는 자신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여연은 한지혁이 보는 앞에서 이민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최대한 연약한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저예요. 유서연입니다. 저는 안전해요. 이민호 팀장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모든 사람들이 이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낀 서연은 재빨리 다음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서연은 한지혁이 알아듣지 못할 에이펙스 내부의 전문 용어와 약속된 암호를 섞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저는 프로젝트 제로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해요. 하지만 모든 문서, 특히 코드 피닉스 관련 파일을 클라우드 에이세섬에 백업해야 합니다. 지혁 씨는 저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누설하지 마세요. 저희는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녀는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프로젝트 제로나 코드 피닉스 같은 암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한지혁에게 완전히 통제되고 있음을 민호에게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민호는 그녀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지금 당장 코드 피닉스를 안전하게 지키고 A7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호는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숨겨진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녀의 생존과 함께 그의 충성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지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전문 용어들 때문에 그들이 회사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성공적으로 외부와 접촉하여 동맹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한지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민호 팀장이 회사를 잘 관리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녀의 눈빛은 한지혁에게 의존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드레스 안에 USB 드라이브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호가 제공할 정보를 분석하고 이 유리 감옥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통했습니다. 한지혁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외부와의 접촉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서연은 이민호 팀장과의 짧은 통화 직후 한지혁이 가져온 서류들 틈에서 컴퓨터나 데이터 분석 장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 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고 한지혁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태블릿은 강력하게 잠겨 있었지만 서연은 서재에서 확보한 USB 드라이브와 메모리 카드를 분석하기 위해 이 장치가 절실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절대 들키지 않도록 태블릿을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고 성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암호 해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이 자신의 오만함을 반영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암호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일, 그의 회사 설립일, 그리고 서재 금고 비밀번호에서 유추한 숫자들을 조합했고 놀랍게도 5번째 시도 만에 태블릿 잠금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암호는 그가 최초로 에이펙스 주식을 매입한 날짜였습니다. 그의 소유욕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태블릿에 접속하자마자 서연은 민호에게 전달받은 코드 피닉스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클라우드 A7에 접속했습니다. 클라우드 안에는 사고 직전 그녀가 작업했던 모든 문서와 영상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과거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거대한 이사회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그녀의 전략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왜 에이펙스의 그림자라고 불렸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전략가가 아니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예측하고 경쟁사의 약점을 철저히 파고드는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위험지역에 잠입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의 중심에서 목숨을 건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바로 그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파일은 그녀가 사고 직전에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침착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한지혁 회장의 비윤리적인 거래와 APX 기술 유출 계획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재생된다면 내가 이미 그의 손아귀에 있거나 혹은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한지혁의 계략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서연은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지혁이 고용한 전문 킬러들이 개입된 치밀한 암살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이는 대신 기억을 잃게 만들어 무력화시킨 후 그녀의 신분과 권한을 이용해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한지혁의 오만함은 그녀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에이펙스의 그림자로서의 본능과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서허연은 태블릿에 저장된 이 모든 증거들을 서재에서 확보한 메모리 카드에 백업했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는 외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한지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략적 방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이용해 성 안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려 했지만
모든 무선 통신망은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있었고 방화벽이 매우 견고했습니다. 한지혁이 그녀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스템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태블릿이 성 내부의 경비 및 관리 시스템과 동기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내부 정보를 볼 수 있는 잠시 동안의 틈을 제공했습니다. 서연은 경비 시스템을 통해 성의 구조, 각 층의 경비 인력 배치, 그리고 한 지역의 개인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표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성 중앙에 있는 거대한 홀과 연결된 폐쇄된 통로에 주목했습니다. 그 통로는 과거에는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방치되어 있었고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했습니다. 그녀는 이 통로가 이민호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탈출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한지혁을 대하는 태도를 미묘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는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고 날카로웠으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것이 그녀가 에이펙스의 그림자로서의 본능을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그녀가 안정을 찾았다고 오해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이사회 승인권에 대해 몇 가지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한지혁은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처럼 대하는 척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마치 자신이 한지혁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은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수정사항은 한지혁의 계획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의 계획에 미세한 시간차와 변수를 심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지혁에게 지혁씨, 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회사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과거를 받아들이고 제 역할을 되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는 이 성 주변을 산책하고 싶어요. 제 몸의 감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그녀가 경비 시스템에서 파악한 대로 가장 안전한 시간에 탈출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지혁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갇혀 지내는 것보다 밖에서 통제된 산책을 하는 것이 그녀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복종하는 척하며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바로 그의 심장부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펙스의 그림자였던 유서연이 기억을 되찾았고 이제 그녀는 그녀의 적에게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를 선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민호에게 보낼 마지막 암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탈출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유서연은 성 주변을 산책하겠다는 자신의 요청이 한지혁에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회복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경호원 2명을 그녀에게 붙여주었고 그들의 경계망은 겉보기에는 철저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과 시선이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태블릿을 통해 분석했던 경비 시스템의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통제 속에서 자신의 탈출 작전을 위한 최종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정원 전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듯 나무와 숲을 사이를 배회했고 이는 경호원들이 그녀를 단순한 환자로 계속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주변의 아름다운 조경을 감상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중앙홀과 연결된 폐쇄된 통로의 입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공간 지각 능력과
에이펙스의 그림자였던 본능은 그녀를 정확한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거대한 조각상 뒤편에 숨겨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덩굴로 뒤덮인 작은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경비 시스템에서 본 것처럼 이 문은 순찰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고 경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동안 조각상을 올려다보는 척했고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철문의 잠금장치 상태와 주변의 감시 카메라 위치를 눈으로 스캔했습니다. 잠금장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견고했고 그녀의 손에 들고 있는 단순한 도구로는 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전략적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지역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가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서연은 한 지역에게 돌아와 매우 솔직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 씨, 제가 너무 무모했어요. 제가 회복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녀는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과장했습니다. 이 영희는 한 지역의 자신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통제에 굴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서연 씨. 당신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회사는 제가 안전하게 지킬 테니 당신은 그저 저에게 의지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회복된 지능이 다시 좌절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녀가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허연은 이 틈을 이용해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접근하여 그의 서류 가방에서 빼낸 USB 드라이브를 태블릿에 연결했고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이민호에게 보낼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Phoenix Time, Target Central Hall Exit Tonight 12:00 AM. 이 메시지는 그녀의 탈출 시간을 알리는 동시에 이민호에게 폐쇄된 통로 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해제하도록 지시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 지역이 자신을 완전히 믿도록 만들기 위해 태블릿에 있는 자신의 과거 영상을 삭제하고 마치 그녀의 기억이 전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음에 그녀에게 접근할 때 이 태블릿을 확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운운하고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해 분명히 태블릿을 검사할 것이고 그녀의 가짜 보고서를 보고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그의 사업 수완에 대해 칭찬하며 그를 더욱 기만했습니다. 지혁 씨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없어도 에이펙스는 안전할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혁 씨와의 새로운 미래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녀의 이 말은 한지혁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유서연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최종적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한지혁은 그녀의 변화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와인잔에 특별히 준비한 수면제를 조금 더 첨가했고 그녀가 밤새 깊은 잠에 빠져들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태블릿을 통해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입가에 가져갔지만 실제로 마시지는 않고 재빨리 냅킨에 뱉어낸 후 마신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침대에 쓰러지는 척하며 경호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곧바로 몸을 일으켜
마지막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는 작은 거울 조각과 침대 시트의 일부를 이용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작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을 만지며 이 모든 과거의 고통이 오늘의 승리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임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시계는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코드 피닉스가 활성화되고 폐쇄된 통로의 잠금 장치가 해제될 것입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가장 민첩한 복장으로 갈아입었고 서재에서 확보한 메모리 카드와 USB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몸에 지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고 경비원들의 순찰 주기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방을 빠져나왔고 이 유리 감옥을 무너뜨릴 최후의 순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적 방역은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서연은 밤의 장막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했던 경비원들의 순찰 주기를 완벽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성의 중앙홀로 이어지는 복도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가장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이민호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폐쇄된 통로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쇄된 통로 입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예상대로 철문의 잠금 장치에서는 미세한 정이음이 들려왔고 이는 원격으로 잠금 장치가 풀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고 그 뒤에 펼쳐진 어둡고 차가운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통로 안은 거미줄과 묵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자유를 향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의 불빛을 이용하여 이민호에게 보낼 마지막 최종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통로의 끝은 성벽 바깥의 숲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이민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통로를 거의 다 통과했을 무렵 그녀의 휴대폰에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민호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Code Red, Ambush Detected, Do not proceed to exit point beta, Return to primary objective. 이는 한 지역이 그녀의 탈출을 예측하고 외부 출구에 함정을 설치했다는 경고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한 지역 역시 그녀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녀의 회복 속도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서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은 이제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주요 목표 프라이머리 objective는 항상 한 지역을 대면하고 그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탈출 대신 성중앙홀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한 지역이 내일 밤 그녀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고 에이펙스의 새로운 인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VIP들을 초대하기로 예정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통로를 빠져나와 중앙홀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내일의 연회를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홀의 중앙에 있는 거대한 연단 위에 섰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곳에서 한 지역의 오만함과 거짓말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확보한 USB 드라이브와 메모리 카드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은밀한 주머니에 다시 한번 단단히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중앙홀의 거대한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지역이 혼자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유서연, 당신이 그 잠든 척하는 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상상할 수 있겠군요. 이민호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호연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약점입니다, 한지혁. 제가 당신이 준 수면제를 마셨다고 확신했을 때 당신은 이미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당신은 제가 이곳을 탈출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제 진짜 목표는 언제나 당신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박수를 쳤고 그 소리는 고요한 홀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브라보. 에이펙스의 그림자는 역시 대단해. 기억을 잃었어도 당신의 본능은 여전하군요.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이 성 안에 갇혔고 당신의 모든 증거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이민호 팀장도 곧 잡힐 겁니다. 그는 그녀가 서재에서 확보한 서류들을 흔들어 보이며 그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조롱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확보한 것은 제가 당신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한 가짜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증거는 이곳에 그리고 이민호 팀장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코드 피닉스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시하는데 집중하는 동안 저는 당신의 네트워크에 내 바이러스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이용해 그의 네트워크에 미세한 교란을 심어 놓았고 이는 이민호에게 그녀의 탈출이 아닌 언론 노출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최종 신호였습니다. 한지혁의 얼굴에 드디어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도망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핵심 사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불안정한 환자일 뿐이에요. 제가 세상에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는 그녀를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연인의 것이 아니라 먹이를 쫓는 포식자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후퇴하지 않고 중앙홀의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당신의 몰락의 날입니다. 한지혁. 당신은 저를 제거하려 했지만 저는 당신의 가장 큰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격노했고 그의 뒤편에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서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 모든 전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가진 힘과 크기를 역이용했고 중앙홀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고 민첩했지만 그녀의 주먹과 발차기에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고 이는 고도로 훈련된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잔혹했고 그녀는 단 한 명의 적에게도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지혁은 자신의 경호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직접 서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힘이 강했지만 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모두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후 그의 가장 약한 지점인 턱에 정확하게 발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당신은 제가 기억을 잃었더라도 저의 몸이 제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저는 에이펙스의 그림자이며 저는 공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원의 무정의를 빼앗아 들었고 이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보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공개하고 한지혁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서연은 중앙홀 바닥에 쓰러진 한지혁과 그의 경호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승리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무정의를 들고 침착하게 외부의 이민호 팀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암호화된 주파수를 사용하며 중앙홀의 정확한 위치와 한지혁의 범죄 증거가 있는 클라우드 접속 코드를 전달했습니다. 민호 씨, 코드 피닉스를 즉시 실행하세요. 이곳으로 경찰과 언론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곧 성벽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녀가 무정의로 지시를 내리는 동안 한지혁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오만함은 분노와 절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당신은 기억상실증 환자일 뿐이고 내가 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그가 다가오기 전에 재빨리 테이블 위에서 뛰어내려 그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후 자신이 숨겨두었던 USB 드라이브와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홀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지혁의 모든 악행에 대한 복사본 파일이 들어있었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한지혁이 물리적인 증거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한지혁.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 팀장이 그녀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고 경찰과 취재진이 성문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고 그는 자신이 이 유리 감옥을 건설했지만 결국 그 안에 자신이 갇히게 되었다는 처절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성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고 경찰 특공대와 취재진이 중앙홀로 들이닥쳤습니다. 플래시 세례와 함께 홀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상처 입은 몸으로 홀 중앙에 서 있었고 한지혁은 바닥에 웅크린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은 기억 상실증 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설계한 전략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언론의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한지혁이 어떤 끔찍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과 이민호 팀장이 원격으로 공개한 코드 피닉스 자료는 한지혁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에이펙스 그룹의 주가 조작 기술 유출,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암살 시도까지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에도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공의를 실현했지만 잃어버린 기억의 공백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았지만 그 기억들이 온전히 그녀의 일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냉혹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그림자가 현재의 그녀에게도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녀는 이민호 팀장의 부축을 받으며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 밖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이민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님을 믿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이사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충성심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진정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이민호의 차에 몸을 싣고 성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결연한 눈빛, 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시선. 그녀는 기억을 되찾지 못했더라도
에이펙스의 그림자로서의 능력과 정의감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회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유서연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억상실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과 새로워진 강인함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한 지역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유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기억의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공간에 새로운 자신을 채워넣을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민호 팀장과 함께 자신의 현재 상태와 에이펙스 그룹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 지역의 구속으로 인해 회사는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지만 그녀의 복귀와 코드 피닉스를 통한 투명한 진실 공개는 주주들과 시장에 강력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한 회장의 영향력이 제거되자마자 이사회는 이사님의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모든 기술 특허와 자산이 안전하게 회수되었고 에이펙스는 다시 한번 이사님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자리를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권력의 부패와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조직을 해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예전의 유서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공의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에이펙스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투명성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한 회장이 만들어낸 모든 부패한 고리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의 오른팔이 되어 이 개혁을 함께 이끌어 주시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사님께서 단순히 기억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올바른 리더로 재탄생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민호의 지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퇴원한 후 한지혁이 지배했던 그 화려하고 차가운 성으로 돌아가는 대신 에이펙스의 새로운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유서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에이펙스에 돌아오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과 연루된 모든 간부들을 해고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냉철했지만 그녀의 결정은 항상 인간적인 가치와 공의에 기반했습니다. 직원들은 에이펙스의 그림자였던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함께 기억 상실의 고난을 겪고 돌아온 그녀의 강인한 인간적인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피닉스처럼 부활한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되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본능과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재현하려 애쓰는 대신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승부사가 아니라 조직의 근본적인 도덕성을 회복시키려는 개혁가였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에이펙스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몇 달 후 유서연은 한지혁의 부재로 인해 공석이 된 CEO 자리에 앉았습니다. 취임식 날 그녀는 과거를 상징하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하고 기능적인 현대적인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나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녀의 연설은 청중의 마음을 울렸고 그녀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서연은 이민호 팀장과 함께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과거의 그녀가 전략을 구상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집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새로운 시야처럼 넓고 웅장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한지혁의 성 안에서 겪었던 고독과 공포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힘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을 영원히 되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 어떤 기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자신으로서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